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사상 최장, 최악 미세먼지 맞죠, 지금? 네, 지금 최장입니다. 그리고 그 농도도 최악이잖아요, 현재까지. 네네. 그죠?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 보시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들을 내놓긴 했는데 지금 기상 여건도 또 안 좋았던 거 기상 같고요. 여건. 네. 네. 그래서 지금 대기 정체가 또 심하다고 지금 분석이 되면서 예. 된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뭐 중국발 미세먼지 그다음에 그렇죠.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좀 정부 정책에 좀 미흡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날씨만 바람이 잘 불어주면 괜찮을 텐데 네. 그렇지만 수시로 이렇게 대기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쇠약은 또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이 겨울 봄철에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실 이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매년 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전혀 예측이 또 안 됐던 부분도 또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환경운동연합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국 요인이냐 한국 요인이냐 중국 요인이 크냐 우리 요인이 크냐 막 설왕설래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과학적인 좀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좀 직관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중발 미세먼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또 다른 한편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해보자면은 국내 이제 배출량도 사실 이제 통계 안 잡혔던 것도 많고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대기 정체가 좀 심해지면은 네. 그런 국내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여기 우리 지역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집권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못 줄였죠. 네, 그거는 이제 2022년까지 임기 내에 줄이겠다는 목표였는데요. 아직 이제 뭐 그 대책을 시행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금 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평가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각각의 대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네,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눈에 띄는 효과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또 어떤 대책을 주문하실지 2061에 8585, 8586, 8587 이 넉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운동연합은 중국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히 뭐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네, 저희는 근데 일단 또 시민사회 단체이다 보니까 뭐 저희는 그 중국에 있는 또 이런 시민사회와 함께 네네. 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또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 뭐 중국 지역에 있는 사막화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런 뭐 석탄과 같은 연료를 줄이자고 또 이런 목소리를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중국이 정말 그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뭐 문제가 많긴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은 그래도 연평균 미세먼지량을 줄여가고 있다면서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확인된 거죠. 네. 최소한 뭐 한 30% 줄였다면서요? 네, 40% 가까이 줄인 걸로 거의 나타났습니다. 40%. 네. 그렇게 줄였는데도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줄인 게 거의 없다면서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인데요. 만약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중국이 그렇게 40% 가까이 줄이는 동안에 그럼 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줄지 않았고 네. 정체됐고 오히려 약간 늘어나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바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즉 중국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지금 제대로 없다? 그겁니까? 네,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사실 협력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좀 계속 하고 있고 서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또 서울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제기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확인된 사실로만 얘기하면 분명히 중국 요인이 있다. 이거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은 그래도 지난 몇 년 사이에 30-40% 줄인 건 확인됐다. 네. 근데 우리는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 줄이지 않았던 거는 우리 통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청취자들 이야기 듣겠습니다. 8585번부터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광진구 구이 이동에 사는 김경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지내실만 하세요? 제가 기관지가 좀 나쁜데요. 어저께 제 아들이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꼭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지금도 목소리가 예, 마스크를 했었어요. 예. 했는데 잠깐 2분인가 3분인가 빼는 동안에 막 유독 가스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얼른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왔는데 가래를 한 200번 뱉어내느냐고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네. 이거 나라에서 국민들 기본적으로 숨 쉴 권리마저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숨 쉴 권리,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가 제일 먼저 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석탄 쓰는 에너지, 석탄은 에너지를 쓰는 그런 발전소 같은데. 예,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중국하고도 무역할 때 좀 우리나라가 손해 안 보게끔 중국한테 미세먼지 영향을 좀 안 받게끔 그런 무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스 방출하는 차 그거는 아예 그냥 지금같이 계속 갈 거면 생산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괜찮은데 솔직히 저는 한갑이 넘었거든요. 소녀딸을 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석탄 화력 발전 없애달라. 중국 미세먼지 대책 세우도록 무역할 때 요구해달라. 그리고 이 미세먼지 발생량 많은 차 생산 중단하자.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번 8584번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네. 충북 보은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임순남입니다. 요즘 한참 바쁜 철이죠. 봄이 되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일 하세요? 못 하세요? 농사라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시고 계시군요. 예. 근데 참 정말 거기도 뿌옇죠? 뿌옇다마다 너무 진짜로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고요. 도시 지역이 아닌데도? 예. 그리고 막 목이 칼칼하고. 네. 그리고는 뭐 눈꺼풀이 막 내려앉아요. 그래서 비비면 이렇게 막 또 눈 가장자리가 따갑고. 저녁 때 되면은 이게 목이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그런데 때가 있으니 농사일 안 할 수도 없고 참. 네네.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게 방법이 진짜로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작게는 집에서 이제 뭐 굽거나 튀기거나 뭐 그런 걸 덜 하고 주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찌거나 데쳐서 해 먹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미세먼지 발생 업체 그런 데를 좀 폐쇄시켰으면 좋겠어요. 향으로 이렇게 중국 같은 데는 벌써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는 이제 또 중국에서 이렇게 북경은 깨끗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깨끗해졌는데 많이 이게 산속 위쪽에는 다 그 바람이 우리 나라로 오잖아요. 근데 그쪽에다가 오는 이제 발생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인공 강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커다란 선풍기 이렇게 말하면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차피 발생된 거는 빨리 동해 쪽으로 밀어버리는 역할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 저도 인공 강우로 한 번에 좀 비가 쫙 오게 했으면 또 대형 선풍기로 싹 밀어냈으면 정말 좋겠는데 과학적으로 그 두 가지는 아직은 방법이 아니라니까 참 걱정이네요. 자, 다음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과학동에 사는 최원우라고 합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택배 업무를 하고 있고요. 택배? 그럼 하루 종일 밖에 계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도 일을 하는 와중에 잠깐 차를 멈춰가지고. 아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직업상 또 더 괴로우시겠네요. 일을 하면서 마스크를 쓸 수도 있는데 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너무 좀 답답하고 너무 아프요. 아니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란 건 어떤 말씀이시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고객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거나 제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알겠어요. 문제가 네. 되니까 네.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죠. 참 힘드실 텐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해결 방안이라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바로 해결책이 없다고 좀 보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선진국 가면은 선진국가답게 좀 어떤 개선을 좀 내놓고 좀 평화롭게 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84번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하시면. 예, 남양주에 사는 홍지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무실 내에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지금 지금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자동차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1월 중순부터 이제 남양주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좀 조기 마감될까봐 좀 이것저것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 자체가 좀 안 돼서 2월 중순까지 넘어왔는데, 예. 전화 연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지원금이 선착순 마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마감됐다. 예,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포시 같은 데는 뭐 며칠 만에 마감이 됐다 그러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운행 제한이어서 이제 운행도 못하고, 이건 이제 중고차로 팔고,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차를 팔려고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안 팔리죠 또. 차들은 또 매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고철로 넘기라 뭐 20만 원 정도 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지원금을 조금 넓혀서 뭐 지금 사실 운행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조기 폐차 지원금을 좀 더 늘려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제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노후경유차면 지금 보통 10년 이상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하니까 이제 보통 10년, 15년씩 차를 타는데, 예. 이게 또 신차 구매할 때만 또 혜택을 받다 보니, 사실 중고차를 다시 이제 구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사실 지원금 자체가 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네,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이하의 그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부족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조기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는 사람한테만 지원금을 준다.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기 폐차하고 중고차 사겠다는 분한테는 지원금을 안 준다? 이것도 네, 좀 재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차를 구매할 때만 이제 지원금을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전화 지금 주고 계신데요.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조기 폐차 지원금이 신차를 살 사람한테만 지원된다는 게 맞나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글쎄요. 있는데요. 제가 봐도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네, 그거 뭐 조건 없이 어쨌든 폐차할 때 그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되긴 할 텐데. 예. 다만 이제 그거와 이제 무관하게도 친환경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또 일정 금액을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보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친환경차는 더 많이 사도록 또 유도하고, 이게 연결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데 그게 지금 연결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액수가 부족한가 봐요. 각 지자체마다. 네. 며칠 만에 마감됐다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여기 말씀하신 것좀 정책 홍보가 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제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700번 쓰시는 분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중국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면 북한은 왜 미세먼지가 있을까요?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북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걸 보면 북한은 그렇게 우리만큼 이 자치 산업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농도가 높다. 즉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역시도 이제 미세먼지 이런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가 되게 이제 잘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둘째는 산업화가 덜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료가 거기도 또 대부분 또 석탄 연료를 또 많이 씁니다. 그렇죠. 더러운 그렇죠. 연료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 자체적인 좀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요청을 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되면 우리가 비상저감하듯이 중국도 함께 비상저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거는 또 중국 정부의 정책이고 중국 정부가 이제 굉장히 또 거대한 나라라서 물론 이제 중국 정부도 2013년부터 대기오염과의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고강도 대책을 많이 펴왔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또 못하는 부분까지도 또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뭐 항의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진짜 같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벤치마킹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거. 이게 대책이겠죠? 그런 게 돼야지 또 중국도에게도 할 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청취자분들께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도 얘기하셨고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체도 얘기하셨고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키는 자동차도 얘기하셨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발생시키는지 우리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에 발전 부분은 몇 %, 뭐 산업 부분은 몇 %, 자동차는 몇 % 이런 건 있어요? 네, 지금 정부가 대략 좀 추정한 건 있습니다. 추정, 네, 근데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산업 시설이 워낙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40% 정도 이제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약간 추정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경유차 이런 걸 이제 합쳤을 때 두 번째로 높았고 세 번째가 이제 발전소 결국 이제 석탄과 같은 화력 발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산업 시설이 제일 많다. 다만 그거는 이제 수만 가지 이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절대량도 많은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뭐 산업 시설에 뭐 일정 농도 이상 미세먼지 발생시키면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개별적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농도식에 약간 조업을 좀 중단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시기에만. 다만 그 대상이 조금 그 협약이 된 부분적인 업체들만을 한정하고 있다는 게 좀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산업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에너지를 또 다소비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친환경 연료로 바꾼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지고 가급적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이 강구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유차나 이런 얘기는 아까 좀 언급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석탄 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오히려 석탄 발전만 느려가지고 이 모양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잖아요. 환경운동연합 보시기에는 진상은 뭐예요? 진상은 사실 지금 석탄 발전소가 늘면 당연히 미세먼지에는 악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 최근에 석탄 이제 발전소는 이제 오랫동안 계획을 통해서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늘어나거나 지금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는 사실 이번 정부가 아니라 지지난 정부에서 대부분 계획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탈원전 정책이랑은 좀 무관할 것 같고요. 탈원전 정책은 원전 역시도 이런 원전의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정지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안전 때문에 정지돼 있는 원전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면 급하게라도 원전 가동을 좀 늘려가지고 석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 또 원전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안전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인 문제라든지 원자력 발전소가 좀 그렇게 미세먼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설비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탈원전도 지지하시고, 그죠? 네네. 동시에 석탄이나 뭐 이런 그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발전도 줄여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뭐 원전과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만약 발도로 둔다고 한다면은 사실 LNG 발전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화력 발전소 중에서도 친환경 발전소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좀 석탄보다 약간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 중단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석탄 발전소를 상당히 많이 중단하고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 일단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농도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LNG 쪽은 빨리 가동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원전과 달리. 네. 미세먼지 우리 전화 주신 청취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한숨 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청취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견 그 어느 것 하나 그중에 한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럴 수 없죠. 그죠?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미세먼지 배출원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에너지기후국장이셨고요. 전화 의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